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왓수다의 박 팀장입니다. 오늘도 보고서 한 편을 읽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어, 데이터랩 사이트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 보고서를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두 편으로 나눴어요. 한 편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본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로우 데이터 파일인데, 그 로우 데이터 파일도 지금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뭐 연령별 지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별도 함께 보고서를 올려드릴 거예요. 함께 봐주시면 조금 내용은 많지만 좀 올 한 해의 쇼핑 동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두 가지예요. 네이버 쇼핑 클릭 지수. 그 쇼핑을 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 가지 쇼핑 상품들을 클릭한 정보량이고요. 정보량 지수죠. 정보 지수. 그리고 또 하나는 비씨카드의 카드 사용 통계 지수고요. 요 양쪽을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 제가 보고 싶게 나눠 놨는데, 사실 BC카드 사용 통계 지수는 그 제공하는 곳에서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조금 섞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중에 뭐 음식점이라던가 아니면 관광 통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프라인에 준하는 데이터일 거라서 그런 부분들로 온라인, 오프라인의 대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임의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 봤습니다. 온라인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 네이버 클릭 지수에서 제공하는 카테고리는 총 18개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패션 영역은 뭐 세부 가방이나 의류, 신발 이렇게 보는 것들은 조금 너무 데이터가 방대해서 그냥 패션이라는 그 항목 카테고리를 통칭을 했어요. 그래서 줄여서 한 12개 정도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남성 패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정말 밑에 품목들이 많아서 아마 관심 있으신 마케터 분들은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내서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꽤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 온라인 쇼핑 지수를 살펴봤더니 2019년 1월부터 쭉 비교를 해보면 뭐 물론 우상향이죠. 전체 경향성은 우상향인데 생각보다는 정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서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된 것 치고는 또 그렇게 음, 상승하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중 그 상승률, 증감률, 증가율로 보면 전년 동기간이라고 하면 1월부터 10월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5% 정도가 늘었으니까요. 네, 이거를 월 단위로 비교를 해보면 그 약간 물고기 모양처럼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데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느꼈던 연초에 한 2, 3월, 4월까지 굉장히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었으나 그 여름 시즌에는 아무래도 해외여행 같은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비가 줄다 보니까 조금 그 연초 대비에는 감소한 영향이 있다. 평균으로 2020년도에만 지수를 내서 저희가 쭉 정렬을 시켜봤더니요. 가구, 스포츠, 레저, 식품 같은 것들이 그 평균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지수가 높다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은 아니라서 가구에 대한 지수가 높다고 해도 뭐 가전이나 뭐 패션, 생활 건강 분야보다 실제 소비 규모가 컸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만 본 거니까 전년 대비 지수가 높아졌으면 규모가 커졌으면 평균 지수도 당연히 높게 나올 테니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가구나 스포츠, 레저, 식품 같은 분야에 전년도 대비해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전년도 동기간으로 비교를 해보면 가구, 스포츠, 레저, 식품 같은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뭐 유지이거나 정체했거나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은 조금 데이터가 재미없어서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이 각각 카테고리의 증감에 영향을 미쳤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패션인데요. 남성 패션 화장품 이 부분은 뭐 전반적으로 감소를
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패션 같은 경우는 의류나 가방 대비 뭐 속옷이나 신발이 소비가 늘었다. 뭐 요 정도로만 그냥 읽어 주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에서는 그 증감했던 키워드 뭐 증감했던 부분들을 보면 올인원, 스킨, 에센스 같은 기초 화장품은 소비가 좀 감소를 했고요. 대신 팩, 스크럽, 뭐 크림, 청결제 이런 부분들 그 조금 그 케어 쪽에 가까운 부분들은 소비가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여성 패션도 남성 패션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그 감소를 했는데요. 대신 이제 여성 속옷에 대한 온라인 소비가 늘었더라고요. 전 연령대에서도 늘었는데 특히 40대랑 50대에서 조금 늘었던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패션 잡화 부분은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20-30대에서는 소비가 확실히 감소를 했거든요. 40대, 50대, 뭐 60대 요쪽에서는 소비가 늘었어요. 뭐 10대도 소폭 늘기는 했고. 그런데 어떤 품목이 늘었는지를 봤더니 뭐 목걸이 만들기, 반지 만들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용도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감소한 품목은 뻔하죠. 여권, 지갑, 뭐 캐리어 이런 그 여행과 관련된 상품들은 대체로 감소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 그 패션 잡화 영역이 원래 그렇긴 하겠지만, 이 전체의 비중을 별 차이 없게 만든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팔찌, 목걸이, 뭐 여기도 목걸이죠.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액세서리류에 대한 소비가 늘었어요. 어, 저는 약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는 그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가방이나 의류 이런 부분들 그 패션의 어떤 대표되는 품목으로 소비를 좀 했었더라면, 지금은 그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오히려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은 올랐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보시면 약간 뭐 당연하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 인제 소비 2020년도의 소비를 보면 야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대체로 감소를 했고, 뭐 집에서 주로 소비를 하는 것들은 증가를 했다. 뭐 요런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액세서리류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내가 바깥 활동이 많고 외부에 나갔을 때 자랑할 수 있는 뭔가 나의 그런 자신감을 채워주는 그런 품목이 아닐까 싶었는데, 요 그 바깥 활동, 야외 활동이 줄어들었으면 요 소비도 감소하지 않았을 거라고 싶었지만 반대로 좀 증가를 했다라는 건, 그 어딘가에서 억눌렸던 소비가 또 어딘가에서는 약간 조금 그 폭발을 했거나 아니면 증가를 했던 그런 품목들이 상대적으로 있겠구나. 물론 필요에 따른 소비가 아니더라도 라는 부분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화장품 쪽은 대체로 제가 뭐 타이틀에도 써놨지만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 눈, 코, 입에 대한 눈, 코, 손에 대한 예, 그런 이 부분에 대한 소비가 좀 많이 늘었다. 그래서 누른 부분을 보면 뭐 코팩, 매니큐어, 속눈썹,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네일 뭐 이런 부분인데, 뭐 보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한 가지 감사한 품목을 보면 립스틱, 기초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감소한 게 뭐 남성 화장품의 증감하고는 약간 또 다른 어, 부분이었다. 이런 부분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올해 가장 많이 보기도 했고 주의 깊게 보는 영역이 사실 가구인데요. 가구는 저희가 한 1월 달부터 데이터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이제 좀 매출이 늘었다라는 제보를 받으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음, 이 인테리어 그리고 가구와 관련된 영상은 저희가 그 엠포스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에서도 많이 이미 업로드를 했고, 그리고 또 영상에도 찾아보시면 조금 길기는 길지만 많은 내용을 좀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패스를 하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 코너형 책상과 파티션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사무 공간을 집안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학습 공간을 집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는 방 하나를 어떤 뭐 서재라던가 아니면 뭐 아이 자녀방 이렇게 꾸밀 때에 가구들을 많이 배치를 할 거잖아요. 뭐 의자, 뭐 책상, 뭐 세트 상품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할 건데 지금은 갑자기 내가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소비가 과연 기존의 책상이나 테이블이나 의자를 구매했던 그런 수요와 이거를 동일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히 형성된 공간에서 당장 내일부터 아니면 당장 다음 주부터 뭔가 이렇게 학습 공간, 뭐 사무 공간을 꾸며야 된다면 굉장히 이거를 약간 알뜰하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거실의 한 켠, 뭐 주방의 한 켠, 아니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침실의 한 켠, 그렇게 전체 집 안의 구조가 아니라 어떤 특정 공간에 집중을 한다면 그 공간을 뭔가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그 책상, 의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코너형 책상이라던가 뭐 파티션, 그 공간을 구분해주는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높다는 것들은 뭐 가구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높아져서 이외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뭐 줄어들었던 품목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요것들은 뭔가 유형화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고, 왜냐면 전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건 컴비 블라인드, 롤스크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창문에 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창문을 가리거나 창문을 뭔가 시야를 더 조금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뭐 이제 빛의 감도를 뭐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창문과 관련된 제품들이 소비가 감소했다 라는 것들도 한 번쯤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 안에서 밖을 봐야 되는 그런 환경들도 좀 필요할 거잖아요. 뭐 베란다를 그 어떤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시야를 더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뭔가 자꾸 가리려는 거에 대한 소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 하위에 있는 그 가구라는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품목들을 좀 모아서 그 그룹화를 좀 해본 다음에 추세를 봤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창문과 관련된 소비는 크게 안 늘었다라는 거가 눈에 띄죠. 이 안에는 이제 뭐 블라인드도 있고 뭐 그런 건데, 또 하나는 화장하는 시간이나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을 테니 화장대가 소비가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별로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여기 세트에 대한 소비가 증가한 폭이 0.01% 안 돼요. 여기 이거는 이제 책상 의자 세트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세트 구매보다는 단품 구매가 더 많았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꾸 이거 길게 얘기하게 돼요. 또 한 가지 디지털 가전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주방 가전들이 많이 소비가 높아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어폰, 보조 배터리, 뭐 카메라 이런 부분들은 야외 활동 자체가 줄었을 테니까 좀 감소를 했는데, 그런데 올해 그 유튜브를 뭐 저희도 그렇지만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다고 하죠. 글을 통해서 굉장히 그 영상 가전 이런 부분도 많이 구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는 전년 대비로는 또 그렇게 늘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요. 생활 건강은 뭐 명확해요. 여기는 주로 이제 청소하는 용품, 세탁, 탈취, 청소 이런 용품들이 늘어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이제 먼지 차단 마스크가 있죠. 마스크가 있다 보니까 전체 아무래도 성적을 좀 견인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레저도 뻔한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실 건데, 그 야외 활동이 줄어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항상 소비는 돌파구를 쳤죠. 이게 이제
그 예측이냐 전망이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어디서 감소한 것들은 뻔한데 이게 어디로 튈 거냐를 가늠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지표들에 대한 분석이. 그래서 스포츠 레저 같은 것들을 보면 용품 구매를 보면 골프, 등산, 캠핑 이런 관련 품목들이 늘었죠. 이게 뭐 늘은 거야 뻔한데 그런데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건 늘어났던 어떤 그 영역들을 보면 골프, 등산, 캠핑 이 세 가지가 갖는 공통점이 뭐냐. 이제 다들 뭐 머릿속으로 예상하시는 대로 굉장히 탁 트인 시야가 일단은 있고 그 뭔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촘촘하게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 또 한 가지는 가족 여행이 가능한 영역이다.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 뭔가 사람들의 움직임, 야외 활동이 몇 가지 조건들로 움직이겠구나. 서서히 뭔가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부분들도 약간 취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해외 여행이 시작이 되면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이제 해외로 캠핑을 갈 거냐. 아니면 뭐 골프, 등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좀 더 액티비티하게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적어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런 경향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가 활동의 데이터를 보니까 여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상품권, 뭐 공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배달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처리는 안 해놨지만 치킨, 그런 음식 배달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이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뭐 선물도 기프트 카드 같은 거나 아니면 데이터 충전을 위한 것들이 늘었고 뭐 아무래도 여행 관련한 거나 다른 상품권들은 굉장히 소비가 감소를 한 부분들이 있죠. 식품도 가구랑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전반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 증가한 거 부분이랑 감소한 부분을 뭐 떼어내고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뭐 눈에 띄었던 건 간식, 과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가 눈에 띄게 늘었구나. 뭐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약간 뭐 전체적으로 얼만큼 증가를 했냐 이런 부분만 가볍게 터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출산 육아용품은 뭐 간단하게 장난감, 애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뭐 왕구 인형들은 소비가 늘어났고 그 집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티슈, 기저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비가 늘어났죠. 아기 간식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신기했던 건 뭐 유모차에 대한 소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초경량 유모차, 휴대용 유모차, 시트, 유모차 거리 이런 부분들 야외 활동으로 자꾸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이게 소비가 변화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약간 소비를 미뤄두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해보면 온라인 소비가 이제 전반적으로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증감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나 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 계신 분들의 얘기도 살짝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들어보면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그 온라인 소비로의 전환이나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적은 이유는 나름대로 좀 이유를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이미 우리는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집에 있는 시간들도 낯설지 않았고 그리고 뭐 혼술, 혼밥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미 지나온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그쪽으로 살짝 간다고 해서 굉장히 삶이 흔들릴 만큼은 아닌 문화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었는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의 쇼핑 행태, 소비 행태, 소비 변화 같은 것들을 보시다 보면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려고 하실 때 조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성을 한 내용인데요. 물론 제가 어떤 영상이나 문서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 이게 지금이 어떻다고 한들 내년이 어떨 거라고 감히 뭔가 예단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에요.
물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의 끝이 정말 음 전망이고 예측이고 예상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조금 너무 어떤 상황들을 예측하기보다는 어 약간의 관망을 하면서 대신 되게 실시간으로 데이터의 변화를 따라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쇼핑의 변화 영역들을 좀 봤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늘었다 뭐가 줄었다라는 것들이 보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근데 이게 한시적으로 증감을 한 거냐, 아니면 대체를 된 거냐, 아니면 전환된 조짐이 보이느냐, 요런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드라이브를 할 그런 우리 그 제품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어떤 거를 밀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요거는 지금 한시적 대체야, 아니면 요거는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면 시장을 더 쪼개서 어떤 연령대에선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면 안착이 되겠다, 요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서 좀 그냥 임의로 정리를 좀 해본 건데요. 남성 패션, 여성 패션, 뭐 디지털 가전 요 부분, 그리고 뭐 출산 육아 요 시장은 아시겠지만, 이게 완벽하게 어떤 카테고리 이동, 품목의 이동이 있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거는 다만 한시적으로 관여도가 낮아진 거죠. 어 약간 필요하는 동기부여가 자체가 적어진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지금은 약간 그 소비가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소비를 조금 늘고 있는 집단이나, 아니면 소비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품목들에 한해서 그거를 어떻게 매칭을 할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남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시간 동안 뭔가 관리를 해볼까라는 느낌이 데이터에서는 살짝 보여요. 이게 이제 뷰티 케어라는 걸로 명명을 했는데, 이게 뭐 남성 그 패션, 남성의 어떻든 뷰티를 얘기를 하는 트렌드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 저변이 되게 넓어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고 대중적이다, 또 이렇지는 않은 시장인데, 집에 있는 시간이 길면서 이들이 뭘 할까를 생각하다가, 뭐 앞서 데이터를 유추해 보면 여성분들은 뭔가 뜨개질도 하고, 뭔가 만들기도, 액세서리 만들기도 하고, 뭐 가구, 뭐 아니면 인테리어에도 관심 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자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럴 경우에 뭔가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조금 그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 느는 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 그 디지털 가전, 게임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조금 케어 쪽이나, 아니면 뭐 액세서리는 잘 모르겠고, 뭐 이런 부분으로 일부 소비가 조금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좀 남성 쪽은 짚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스포츠 레저 용품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늘어난 제품이 캠핑 용품 같은 것들도 그렇고, 골프 용품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뭐 추가로 많이 구매를 하시기는 하는데, 아직은 뭔가 그 고관여 된 사람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다기보다, 당장 캠핑을 떠나기 위해서 구매하는 그런 약간 그 베이스 프로덕트 같은 것들을 구비를 해 놓은 상황이 올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 캠핑으로 완전히 그런 어쨌든 즐거움을 느껴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게 캠핑 텐트 이런 건 구매 빈도가 그렇게 음 많지는 않은 품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잘한 품목들로 구매를, 뭐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시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뭐 당장 내년에는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음 다음은 그 비씨카드 사용 통계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도 보면 이게 산업 분류를 좀 따른 것 같기는 한데, 공공기관, 뭐 1차 산업, 농업, 뭐 유통, 이런 부분이 이게 정의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이 자체는 알 수 있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쇼핑 하위 카테고리가 대체로 뭔지에 대한 정의가 많이 없으면, 이 데이터가 뭐 높낮이를 얘기할 정도로 읽어드리는 게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 일단 그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부분들로 한 30개 정도 소비 영역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어쨌든 소비가 대체로 감소를 했어요. 요 앞에 세 개는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뒤에 이제 패션 뷰티부터 관광 서비스 요 부분이 소비가 굉장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얼만큼 빠졌냐라는 부분들로 그냥 간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부분은 제가 카테고리 여기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요 카테고리 구분 없이 그냥 쭉 그냥 나열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각각의 지금 영역이 얼마큼 많이 하락을 했고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영역은 뭐냐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다 빠졌으니까요. 한 주점 40%, 뭐 숙박 30% 이상 빠졌고 그 살아남은 건 반려동물, 생활편의 여기도 아마 마스크 같은 것들이 그리고 관광교통, 관광지에서 이용하는 교통일 거고 그 취미 활동들, 식품은 당연히 늘었죠. 이 온라인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이제 금융 활동 같은 것들이 늘었다라는 건데 음식점을 대표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는데 뭐 음식점 기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주점에 대한 소비가 많이 대폭 감소했다. 절반 정도 빠졌고 그런데 그나마 좀 괜찮았던 분야를 얘기하면 카페, 디저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방일까요? 선방까지는 아니겠지만 뭔가 조금 덜 상대적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중식에 대한 감소폭이 좀 적잖아요. 다른 거에 뭐 비하면. 근데 여기는 이제 배달이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방어를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 한 차트에 놓고 비교를 하는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데이터는 각각의 산정 기준이 다르고 하위에 포함된 품목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일 지수가 아니어서 한 차트에 넣고 분석을 하는 건 정말 지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지금 그 추세 정도를 보기 위해서 비교를 살짝 해봤더니 어, 눈에 띄는 부분은 뭐 온라인 쇼핑은 한 6.1% 증가를 했고 뭐 오프라인은 15% 감소했더라 이런 부분 한 2배 정도 이상이 되는 건데 네,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이 추세예요. 추세인데 이게 2020년 들어서 1월에서 2월 넘어가면서 비씨카드 통계, 오프라인 통계는 줄어들고 온라인 통계는 올라가죠. 이게 지금 약간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시점을 넘어가면 대체로 같이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여름 시즌이기도 하고 같이 하락을 하고 오프라인 더 빠지더라. 정리해 보면 상반기에는 그래도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조금 쇼핑이 이동을 했죠. 온라인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여름 시즌 넘어가면서는 답이 없는 거죠. 일단은 해외 여행 자체가 안 돼. 뭐 국내 여행도 안 돼. 뭐 그리고 뭐 식당을 가도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소비 자체가 전반적으로 빠졌다. 요런 흐름이었다. 우리가 단순히 그래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엄청 커졌네 라고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소비 활동 자체가 많이 줄었네 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감히 예상해 보건대 이게 그 3월 달에 기점으로 코스피, 그러니까 금융, 주식이 지금 반등을 하잖아요, 지수. 저희가 보고서로 내서 그렇게 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부 지금 대출 같은 것들도 많이 어, 늘어났다고 하고 가계부채가 최고라고 하죠 지금 어젠가 그젠가 기사를 봤더니 그래서 이제 연말에 또 언제 뭔가 터질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금융 쪽으로 소비가 이동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재 실물 경제가 많이 덜 돌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 온라인 쇼핑이든 오프라인 쇼핑이든 소비 행태를 보는 데 있어서 이제는 요런 거 개별도 중요하고 개별 품목의 증감도 중요하지만 어, 굉장히 그런 전체 시장, 금융시장까지 포함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약간 살짝 들어서 그런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내년에는 더 귀추가 주목되는 분들이 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비교를 해보면 뭐 패션 줄어들었고 레저, 뭐 음식점 뭐 아시는 대로
줄어들었는데 정리를 해보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생활에 필요한 소비에 집중하게 됐다. 나머지 약간 그 케어나 뭐 뷰티나 뭐 미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소비가 많이 빠진 경향이더라. 라는 부분들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패션 관련 소비는 전반적으로 정체이거나 하락인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소비, 미용 관련한 소비는 그래도 약간 선방을 하면서 증가폭을 보였다라는 부분이고, 남성이나 여성 역시 뭐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이런 차이는 있지만 헤어 제품에 대한 소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띄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음, 스포츠, 레저, 여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죠. 오프라인 쪽으로 실제로 그 관광지를 가거나 관광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감소를 했는데, 레저, 스포츠 용품, 캠핑이나 골프로 대변되는 용품 구입은 굉장히 늘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즐기던 음식은 이제 온라인 쪽으로 완전 이동을 한 경향성이 보이죠. 요즘에 보면 우리가 이미 이제 그 온라인 배달을 통해서 먹는 음식, 그리고 그게 이제 간편 조리식품이라고 해서 뭔가 그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이제 거의 대중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 다른 나라 외국보다는 더 빠르게 그렇게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집을 중심으로 한 가구, 가전, 생활용품 소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이제 증가를 했죠. 이 제가 이제 오프라인 이 주식카드 데이터 중에 제조, 유통, 뭐 1.3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마 그 일반 생활용품 전문점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랑 살짝 링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굉장히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기에도 굉장히 짧아요. 이 영상을 제가 한 네다섯 번을 실패하고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막 30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너무 이제 할 말이 많아요. 이 데이터 각각의 해석을 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조금 뭐 덜 강조를 하면서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 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해석이 안 되니, 영상 특성상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가까이 계신 분야에서 올 한 해도 많이 그런 그 소비자분들을 상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소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올해 많이 이제 상황들을 보시면서 뭐 가물을 다들 알고 계셨던 분들의 이제 정립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2021년이 사실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리고 잘게 쪼개진 데이터를 늘 학습을 하면서 좀 뒤쫓다 보면 뭐 데이터보다 이제 선행해서 앞으로 뭐 예측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근접하게 뒤쫓다 보면 어쨌든 이런 소비 행태, 사람들의 변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또 긴 시간이었는데 영상을 쪼개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편집을 하면서 줄여보겠습니다. 그 궁금하신 내용들은 지금 보이시는 URL, 예, 빅데이터 엠포스 -co.kr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뭐 전화, 뭐 제 이메일이니까 이 이메일로 궁금한 점, 필요하신 점, 네, 남겨주시면 시간이 되는 대로 네,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